야 이거 5년 넘게 잘 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컵 잘랐어 이거 반으로. 안녕하십니까, 쿠자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도 어디에도 없었던 영상이며 한 번쯤 들어보면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런 텀블러들, 이중컵, 진공컵이라고 불리는 녀석들 많이들 사용하시죠? 저도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 컵을 구매할 때 디자인, 브랜드, 색상, 사이즈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어떤 컵이 좋은 컵인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구매할 때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바로 출발하시죠. 오늘은 우선 이런 플라스틱 그리고 보온병 이런 애들 제외하고 이 컵 종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품들은 각기 다른 텀블러들입니다. 색도 다 제각각이고 어떤 건 보온 보냉이 안 되는 이중컵, 어떤 건 보온 보냉이 되는 진공컵입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오해 중 하나가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이런 스텐 텀블러는 기본적으로 보온 보냉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이쪽에 두 녀석은 보온 보냉 기능이 있는 진공컵, 이쪽에 두 녀석은 보온 보냉 기능이 없는 이중컵으로 이 둘은 외관도 그렇고 언뜻 보면 비슷하게 생겨 구별이 어렵지만 사실 제조 공정이 완전 다르고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보온 보냉 기능이 없는 일반적인 이중컵의 내부 구조입니다. 이렇게 안쪽 내피와 외피 두 개의 철판을 용접으로 결합, 말 그대로 그냥 두 겹으로 만들어진 아주 간단한 구조의 스테인리스 컵입니다. 이때 안쪽에 이렇게 용접 자국이 있다면 수압 방식으로 성형한 제품이고, 이렇게 용접 자국이 없다면 유압 방식으로 성형한 제품으로, 수압 방식은 이런 용접 자국이 보이는 단점이 있지만 보다 디자인, 모양의 자유로움이 있고, 유압 방식은 펜 냄비와 동일하게 한 장의 철판을 늘려 만드는 방식으로 늘어나는 한계치가 있지만 용접 없이 깔끔한 마감이 장점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식 중 어떤 방식이 더 좋다라고 정의하기보단 컵의 모양, 디자인,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이중컵의 장점은 일중컵에 비해 결로 현상이 덜하다는 점, 그리고 뜨겁거나 찬 음료를 넣었을 때 손에 전달되는 열 전도가 적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쪽에 있는 진공컵보다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구조의 이중컵들은 보온 보냉 기능이 없어 얼음이 천천히 녹는다거나 열 보존이 잘 되거나 그런 기능은 없으며, 외부에 물이 생기는 결로 현상 또한 아예 안 생긴다 라기보단 좀 덜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다음은 이쪽에 있는 이 진공컵. 먼저 컵의 내부 구조입니다. 언뜻 보면 옆에 있는 이중컵과 비슷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쪽 이중컵은 2피스, 진공컵은 3피스 구조로 한 겹이 더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2피스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진공컵이라면 캡 대신 이런 식의 마감 또는 이렇게 고무 커버 등으로 추가 마감을 한 부분이 무조건 있을 것입니다. 진공컵의 제조 방식은 제조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먼저 이중컵과 동일하게 두 겹의 스테인리스 컵을 결합하고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작은 구멍을 뚫고 감압을 통해 공기를 뺀 뒤 진공 상태로 만든 후 공기를 차단, 그렇게 보이는 마감 부위를 캡이나 고무로 덮어 완성. 이렇게 만들어진 컵은 안쪽이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열 전도가 되지 않아 보온 보냉 기능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결로 현상 또한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이 진공컵을 거의 매일 사용하는데 출근해서 넣은 얼음이 퇴근할 때까지 녹지 않아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 진공컵에 단점도 있습니다. 겨울철에 따뜻한 음료를 넣었을 때 손에 느껴지는 따뜻함을 느낄 수 없고, 이중컵에 비해 높은 가격과 그리고 외부 사이즈가 같을 경우 안쪽, 내부 가용 용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발생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진공컵을 사용하면서 얼음 녹는 속도가 빨라졌다거나 결로가 생기거나 보온 시간이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충격 또는 불량으로 인해 안쪽 진공층이 깨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한번 잘 만들어진 컵은 1년, 2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조사들은 사용 중 충격으로 인해 진공 상태가 깨질 수 있음을 항상 표기하고 있고, 구입 후 약 한 달 전후에 보증기간 내에서만 교환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컵을 구매할 때 보온 보냉 기능을 원하신다면 이쪽에 있는 이중컵보단 이쪽에 있는 진공컵을 구매하시는 게 맞는데, 사실 외관상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죠. 지금부터 컵을 구매할 때 진공컵과 이중컵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공컵은 추가 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닥 쪽에 어떤 추가 장치 없이 깨끗한 마감일 경우 대부분 이중컵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이중컵은 커피 전문점에서도 캠핑용 컵, 그리고 이런 식당 컵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공컵을 구매할 때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 첫째는 바닥에 이렇게 외부 캡이나 고무 마감이 있는지,
마감이 있다면 그때는 안쪽 설명서를 보고 진공 기능이 있는 제품인지 판매처에 문의하고 보증기간 내에 교환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안쪽의 깊이, 마감, 용접 부위를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면 전문가들은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눈으로만 보고 구별해내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간혹 이중컵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하고자 그냥 고무 패킹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마감이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진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안쪽에 제품 설명서 또는 품질 보증서도 한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컵의 설명서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설명서만 보고도 확실하게 판단할 수도 없어요. 야, 이거 설명서 이거 같이 써도 되냐? 이거 플라스틱 컵인데 이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이러니하고 아쉽지만 바닥에 무조건 고무 마감이 붙어 있다고 해서 설명서에 보온 보냉 기능이 표기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공컵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일단 1차적으로 바닥에 외부 마감이 있는지 그걸 확인한 후에 구입처, 판매처에 이게 진공컵인지 꼭 확인하신 후에 구매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 진공컵도 이중컵도 316이 더 좋겠지만 316은 찾아보기 어려우니 최소한 304, 18-8, 18-10을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가형 200계열의 스테인레스에는 액체를 계속 담아두는 용기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다양한 색의 제품들은 제조 마지막 단계에서 컵 위에 이렇게 도색을 한 제품들입니다. 물론 이쁜 건 사실이고 여러 가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사용하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칠이 까지면서 벗겨지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실 거라면 가급적 이렇게 스테인리스 원색, 도색 없는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추가로 텀블러의 커버는 이중컵과 진공컵 모두 진공 구조가 아닙니다. 대부분 그냥 플라스틱이거나 스테인레스와 플라스틱 결합 제품이며, 이유는 스크류로 고정하거나 고무 패킹이 들어가야 내용물이 넘치고 흐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액체가 직접 닿지 않는 부분이라 괜찮을 수 있지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인레스 컵 또한 제조 과정에서 남아있는 연마제가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 제품은 팬 냄비와 같이 오일로 한번 닦아 베이킹 소다로 세척 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이쪽에 있는 이 진공컵들은 사용 시 충격으로 인해 진공이 깨질 수 있으니 떨어뜨림, 찌그러짐 등 충격을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캠핑이나 집에서 짧은 시간 또는 따뜻한 음료를 넣고 그 따뜻함을 손으로 느끼고 싶다면 이쪽에 있는 이중컵을, 반대로 컵에 들은 얼음이나 따뜻함을 더 오랜 시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있는 진공컵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쿠자였고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컵을 구매하실 때 작게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더 좋은 정보와 맛있는 레시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바.